학부모가 소통을 첫날부터 꺼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에게 꼭 이 말을 하셔야 돼요. 다음번에는 제가 재원생 학부모 소통 팁,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학부모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도. 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다시 우리는 리셋 되는 날이 오는 거죠. 3월부터 2월까지 우리는 1년의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지금 떨리시죠? 이제 2월의 마무리를 끝내고 3월 달이 되면 내가 맡을 우리 반 아이들 학부모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새학기 학부모 소통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재원생과 신입생을 나눠서 할 거예요. 이제 신입생은 우리 원에 다니지 않았던 아이고 재원생은 다녔던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학부모와 이야기하는 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입생 학부모 소통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새학기 신입생 같은 경우는 3월보다는 3월 이전에 선생님들 한번 학부모와 전화 상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아이 학부모와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는 전달받은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학부모와 소통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월 26일 금요일 이전까지 마지막 주에 학부모와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하지 못하신 선생님은 꼭 3월 2일 첫날 아이와 함께 한 그 후에 학부모와 꼭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와 소통을 해야 할까요? 부담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학부모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부모와 미리 이렇게 소통을 하신다면 학부모도 선생님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고 선생님도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조금 실수가 적은 교사가 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전반적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 반의 운영의 계획을 조금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 상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까요? 그 이전에 선생님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실 게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 전화를 처음 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만은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선생님의 교육관이 물론 있죠. 교육관은 있지만 이날 선생님의 교육관을 이야기해서 이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학부모를 통해서 아이의 정보를 전반적으로 듣고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제 전화를 하신 건데 나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면 학부모가 소통을 첫날부터 꺼리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만큼은 잘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학부모는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제 나는 아이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께 아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라고 첫 마디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기본 생활 습관,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배변 습관 같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미리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혼자 먹을 수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먹여주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또 배변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 내용을 어떻게 지도를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고 어떤 어머니는 낮잠 시간을 어린이집과 맞춰서 가야 되는지 이런 점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영아반 같은 경우는 낮잠 수면 시간 집에서는 언제쯤 잤는지 몇 시간 정도 잤는지 그리고 밥은 잘 먹는지 또
배변 훈련은 언제쯤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큰 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적으로 들어가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글을 뭐 읽는지 쓰는지 그리고 학부모는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가 6살이라고 하면 6살을 끝냈을 때 마쳤을 때쯤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글을 알면 좋은지에 대해서 학부모랑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부모의 교육관 외에도 부모가 생각하는 안전, 위생, 건강 그런 것들도 한번 여쭤보세요. 또 유아반보다는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 아이가 다쳤을 때 학부모가 어느 정도 민감한지 또 은근슬쩍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어머니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어머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보다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가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보내시거든요.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뭐 또래 물건을 자꾸 이렇게 뺏는 거를 학부모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은근슬쩍 어머니 맞아요. 이때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서로 물건을 뺏고 뺏기지만 그래서 원에 똑같은 물건으로 3개씩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아이가 들고 있으면 그 손에 있는 걸 갖고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최대한 잘 보겠지만 다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학부모의 반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다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제 제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학부모 입장에서 본인의 의사를 말씀을 하지를 못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나는 아닌데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기를 꺼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꼭 학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먼저 여쭤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다음번 다쳤을 때 조금 민감도가 낮으신 분들은 대응을 조금 수월하게 하시고 높으신 분들은 아주 작은 것도 이제 학부모와 소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 선생님과 학부모의 소통 시간인데 이제 기왕이면 내가 전문 교사 그리고 좋은 교사 이렇게 비춰지면 좋겠죠. 그래서 예전 영상이 있어요. 초임편과 경력 교사편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경력 교사편은 영상이 그때는 제가 이런 마이크도 없고 핸드폰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좀 작게 됐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조금 듣기가 어려운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업로드를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1년 전에 찍은 거라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을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영상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내용 자체는 너무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고하시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교사, 학부모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교사 이미지로 비춰지면 좋겠죠. 물론 모든 거에 다 완벽하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완벽보다는 믿음이 있는 교사, 소통되는 교사, 내 아이를 사랑해주는 교사 이런 교사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믿음을 주는 교사, 소통이 되는 교사, 내 아이를 사랑해주는 교사만 되신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 아이가 다치는 거? 학부모 다 이해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이미지를 좋은 교사 이미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에게 꼭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이건 별표 정말 꼭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되는 게 학부모와 소통하고 싶다. 나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교사이다.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또 의문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괜찮아요.
이런 멘트를 날리신다면 어머님들이 선생님을 조금 더 가깝게 여기시고 신뢰감이 쌓이실 거예요. 이제 학부모들은 아주 작은 거, 이만한 건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고, 또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내가 까다로운 엄마로 내비칠까봐 불안하시면서 못 물어보시거든요. 약간 이중성이 있어요. 그냥 물어보면 좋은데 너무 작을 때 못 물어보시다가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물어보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 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조금이라도 작은 의문점이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라는 의문사항이 생겼을 때 선생님에게 꼭 연락을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학부모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교사이고 학부모와 소통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내비쳐야지 학부모가 꼭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미지, 소통하는 교사, 열려있는 교사라는 이미지를 꼭 내비치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제가 재원생 학부모 소통 팁,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그리고 만 4, 5세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학부모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도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영상이 올라올 때 선생님이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람, 구독 꼭 하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